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절대 부등식. 자, 어떤 용어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 배웠죠? 자, 등식이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걸 뭐라고요? 항등식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럼 부등식 중에서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절대 부등식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개념은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한번 떠올려 볼래요? 절대 부등식 뭐가 있을까? 뭐 간단하게 3은 2보다 크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부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은 저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립하는 거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교재에도 예로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1. 자, x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x의 값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립하고 어떤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성립할 때 x 범위 따로 해를 구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x 값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어떤 수를 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하겠죠. 당연한 거죠. 자, x제곱은 항상 양수잖아요. 정확하게 0 이상이죠. 거기다 1 더하면 항상 요 식은 x에 뭘 넣든 1 이상. 그래서 항상 양수일 겁니다. 맞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 봐봐요. 72페이지에 절대 부등식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 2번, 3번 그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부등식이 하나 써 있죠. 자, 그거 필수 암기사항이고 깊게 좀 공부를 해놔야 되고요. 또 하나 3번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자, 그 부등식도 우리가 필수 암기사항이면서 어떻게 그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그걸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술기하평균까지만 좀 보고 다음 시간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산술기하평균 그 공식을 좀 보기 전에, 그 부등식 보기 전에, 자, 1번에 우리가 절대분식 개념 배웠잖아요. 거기 뭐라 나와 있냐면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증명이 필요 없겠지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딱 주어졌는데 그 부등식 정말 항상 성립하는 건지 증명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고요. 그 증명할 때 주로 쓰는 성질들이 있고 거기 교재에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그거를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절대 부등식 우리가 뭐 할 때 증명을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수에서만 성립하는 그 성질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봐봐요. 자, 문제에서 A가 B보다 큰지 증명해봐 라고 하면 우리 뭘 보여주면 돼요? 자, A에서 B를 뺀 게 양수인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게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잖아. 그래서 A가 B보다 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증명할 때요.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A제곱, 어떤 실수의 제곱이 나온다면 이거는 음수가 나올 수는 없고요. 0의 제곱이 0일 때가 제일 작아요. 그쵸? 그래서 제곱한 거는 항상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이걸 좀 변형해서 A-1의 제곱 이래도 됩니다. 그쵸? 뭐 A-1도 결국 실수잖아요. 그랬을 때 제곱한 건 항상 0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이 가능한 거고요. 또 주의하실 거는 혹시라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쵸. 0 이하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 그 범위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2번의 성질이고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3번에 나와 있는 거 봐봐요. 자, 제곱이 두 개 있고 그 제곱의 합을 얘기한다면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니까 더하면 0 이상.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제곱의 합도 0 이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나요? 물론 좀 응용해보자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a-1의 제곱, 그럼 뭐요? 0 이상. 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b 플러스 2의 제곱, 그래도 뭐요? 이것도 0 이상일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다 3 곱해도 0에다 3 곱하면 0이잖아요. 이것도 0 이상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0 이상, 0 이상 더한 거니까 이건 0 이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도 가능한 겁니다. 사실상은. 뭐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얘하고 식은 똑같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봐봐요. 제곱의 합이 0 이상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0일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한다면 언제겠어요? 그렇죠. 이 등호성립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A, B가 둘 다 0일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일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가장 많이 쓰여요. 5번이. 자,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자. 5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어디서 중요하냐면 증명에서 중요해요. 증명에서. 자, 어떤 걸 증명할 때 그러냐. 우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A, B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이 성질은. 둘 중에서 뭐 음수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양수라는 전제에 쓸 수 있다. 뭐냐. 자, A가 B보다 큰지를 보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각각 제곱해서 대소를 비교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크면요. 제곱해도 A제곱이 B제곱보다 커요. 어떤 때?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을 해도 대소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큰 놈이 여전히 커요. 이해가죠? 제곱을 없애도 성립합니다. 오케이? 이게 성립해. 그러면 이거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대소를 비교할 수 있으면 좋죠. 즉 A가 B보다 큰지 확인해봐. 그러면 2를 빼보면 되잖아. 빼서 양수인지 무슨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뺐을 때 부호 판단이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그렇지. 루트 들어있을 때. 이 식에 루트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뺐을 때 양수인지 무슨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 둘 다 양수라면 그냥 제곱해서 판단해봐. 제곱해서 2를 빼봐. 양수인지 무슨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통 루트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주로 쓴다. 증명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해서 우리가 대소를 비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제곱할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성질이 6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혹시라도 A의 절대값 있을 때 이걸 제곱하면요.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즉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몇몇 응용 문제에서는 이걸 거꾸로 갈 때도 있긴 하죠. A제곱인데 여기 A의 절대값을 제가 마음대로 씌워도 사실 똑같아요. 그렇죠? 이 절대값을 없애도 되고요. 보통은 없애서 쓰는 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응용 심화 문제에서는 멀쩡하게 있는 A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좀 풀기가 쉬워지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때 또 쓰기도 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성질이에요. 자, 또 하나. 자, A, B, 이 절대값의 곱인데 이게 지금 뭐냐. 각각 곱해도 되지만 이 둘을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된다. 곱에 대해서는 절대값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라는 성질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 A의 절대값. 어떤 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보통은 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이면 3이나 3의 절대값이랑 똑같겠죠. 이해가요? A가 마이너스 2, 뭐 이런 음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여기는 2, 여기 마이너스 그럼 부등호 성립하겠죠. 그쵸? 어쨌거나 어떤 미수가 있을 때 걔의 절대값을 씌우면 같을 수도 있고 절대값 씌우는 게 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에서 얘 뺀 건 항상 0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무작정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당연히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성질들을 하나하나 갖다 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요. 요 내용 있죠? 이 성질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증명을 몇 개만 좀 해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어디? 바로 산수기하 평균 고절대부등식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몇몇 증명만 좀 해봅시다. 자, 증명문제가 뭐 아주 많이 시험에 출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간단한 것들은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필수 3번으로 나와 있는 것 좀 볼게요.
필수 3번. 자, x, y,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 걸 증명해봐라. 근데 a하고 b는 0 이상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등식 좀 보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게 항상 성립하냐? 항상 성립합니다. 이건 x, y에 어떤 수를 넣어도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요. 그럼 뭐라고 저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저게 절대 부등식인데 그럼 왜 항상 성립하는지 증명해봐 라고 했어요. 자, 이 좌변이 우변보다 큰 걸 증명하고 싶으면 우리 뭐 하면 되냐면 좌변에서 우변을 빼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요거 됐죠? 이게 0 이상인 걸 증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전개해 봅시다. 자, x제곱 여기서 2xy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4xy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xy죠? 여기다 y제곱이야. 어휴,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쵸? 이게 뭐야?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오. x 빼기 y는 어차피 실수잖아요. 그쵸? 실수의 제곱은 뭐라고 아까 우리가 배웠네? 0 이상. 오케이. 그래서 0 이상이다.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야. 됐네. 그쵸? 그래서 둘 뺐더니 0 이상이다. 따라서 얘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증명할 때는 항상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그러면 이게 0일 때는 얘가 0일 때죠. 즉 x와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등호는 x와 y가 같을 때 성립. 이렇게 해주면 완벽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자,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 더했는데 얘가 루트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는요 a, b가 거기 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음수 넣어버리면 허수돼 버리잖아요. 그건 다루자는 게 아니고 실수 범위에서야. 그쵸? 그래서 이 근호 안에 들어가는 a, b는 거기 문제에서 0 이상의 수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저게 항상 성립하냐? 네. a, b 어떤 수를 대입해도 늘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저게. 자, 그러면 이게 왜 항상 성립하는지 증명해봐 라고 한다면 자,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좌변에서 우변 뺀 게 아까 1번처럼 0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에서 얘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호 판단이 쟤처럼. 그쵸?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지. 제곱해서 빼자는 거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자, 얘도 양수죠. 지금. 얘도 양수죠. 그러면 제곱해도 대수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요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자, 요 제곱한 게 요 제곱한 거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요걸 증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거. 그럼 얘를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이제 제곱해서 이제 빼보는 거죠. 좌변에서 우변을 빼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좌변을 제곱한 거에서 우변 제곱한 걸 뺄 거야. 이거 제곱하면 그냥 바로 쓸게요. 루트 사가지고 a 더하기 b겠죠? 요거 제곱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0보다 크거 같은지 보는 거예요. 한번 가보죠. 자, 이거 제곱하면 a입니다. 그러면 a 사라지죠? 이거 제곱하면 b인데 여기 b 사라져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2 곱하기 루트 a 루트 b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우리 루트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뭐예요? ab 곱한 게 0 이상이고 0 이상의 루트 씌우면 0 이상. 거기다 2 곱해도 뭐 0 이상이겠죠. 그쵸? 그래서 성립하네요. 자, 요렇게 증명해 주면 되는 것이다. 뭐 등호 성립할 때야 요 a, b 곱이 0일 때, a가 0 또는 b가 0일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등호 조건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설에. 쌤이 이제 설명한 거 가지고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1, 3-2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넘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필수 4번, 필수 5번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게 오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72페이지로 와서 그 2번 보세요. 2번. 2번에 그 박스 안에 개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거기 절대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절대부등식이 나와 있냐면 좌변에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우변은 뭐가 나와 있어요? 루트 A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좌변이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즉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죠.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떤 때냐? 그럼 A하고 B가 둘 다 양수일 때. 자, 전제 조건을 보세요. 둘 다 양수라는 전제 하에 늘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거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를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값 있죠? 이거를 용어 중에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부등식을 이름 붙일 때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산술기하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냥 이 식이 뭐다? 산술기하 쓰자, 산술기하식 쓰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산술기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는데 그럼 이 부등식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라는 거야. 근데 그 쓰임새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정말 되는 건지 간단하게 증명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증명하셔도 되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놔도 동일한 부등식이죠? 요걸 한번 증명해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 그럼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지. 빼보면 되는 거야. 빼보면. 근데 뺐을 때, 루트 있으니까 좀 불편해. 그럼 양변이 지금 보세요. 얘도 양수죠? 얘도 양수니까 뭐 해도 돼요? 그렇지. 똑똑하다. 제곱해서 빼도 되잖아. 제곱해서. 그래서 증명을 좀 해볼 텐데, 양변 각각의 이거를 좌변을 제곱하고 제곱해서 빼볼게요. 어떻게 내볼까? 자, 좌변 제곱하고요. 우변 이거 제곱해서 뺄게요. 이렇게 뺀 게 0 이상인지만 보면 되겠다. 그쵸? 자, 정리해보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4ab에 해당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제곱하면. 그걸 빼는 거니까 2ab에서 4ab 뺀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항이 요 마이너스 2ab가 되겠네.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인수분해 되네요. a 빼기 b의 제곱. 됐다. 이거 뺀 걸 식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겠죠. 그래서 제곱을 뺀 게 0 이상이니까 이 좌변이 더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거를 증명을 해본 거야. 자,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나요? 즉 언제 0이 되나요? 그러면 a 빼기 b가 0일 때, 즉 a, b가 같을 때네요. 그래서 요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앞뒤 숫자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식을 이제 눈으로 잘 익혔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용할 텐데, 이용할 때는 보통은 요 2를 넘긴 버전, 요거 있죠? 요 버전으로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해볼 거야. 어떻게 기억하냐면, 두 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아. 2루트 AB,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요 부등식을 한번 이용을 해볼 겁니다. 어디다가 이용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범위를 구할 때 우리가 써요. 식의 범위라는 거는 어떤 식이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등식을 만들면 딱 그 식의 범위가 나오는 거 이해가세요? 그쵸? 그래서 그 식의 범위,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식이 주었을 때 그 식의 최대값이나 어떤 수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나오면 최소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이용하자는 거예요. 뭐를? 저 부등식을 이용해 보자는 거. 자,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한번 가볼까요? 유형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필수 4번, 필수 5번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죠. 유형을. 오케이. 자, 필수 4번 기본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4번에 보면 x하고 y가 양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보자고요. 자, 곱이 2입니다. 이렇게요. 맞죠? 자, xy 곱이 2일 때 3x 더하기 4y에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했어요. 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 라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을 포함한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는 거고요. 이 부등식은 3x와 4y의 합이죠.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합. 자, 우리는 좌변은 합, 우변은 곱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 바로 산술기하평균 관계식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 꼴에 맞춰서 한번 써보자 라는 거야. 한번 써볼게요. 자, 두 수의 합은요 2루트 두 수의 곱, 이렇게 곱해주세요. 12xy. 요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는 앞서서 우리가 관계식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맞아요. 절대부등식, 늘 성립하는 부등식 맞아요.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죠. 자, xy가 2라고 했으니까 요 우변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네. 우변에다 한번 넣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2에다가 12 곱하면 24, 루트 24가 얼마예요? 2 루트 6인가? 거기다 2 곱하니까 4 루트 6이네. 그래서 우변이 4 루트 6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됐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여기 있는데 그게 4 루트 6 이상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답은 4 루트 6이에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합의 꼴로 되어 있는 식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고백값 주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산술기하평균 관계식에 넣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거예요. 물론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제 최소값 구하세요가 끝인데요. 언제 그때 xy 값을 구하세요도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러면 언제냐? 자, 언제 4루트 6이 돼요? 그러면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라는 거고요. 등호는 뭐야? 3x하고 4y하고 같을 때. 우리 이 등호 조건 배웠죠? A, B가 서로 같을 때,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해요. 그래서 우리는 3x하고 4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요거였네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끝인데 이 4루트 6, 즉 최소값이 나올 때 xy 값까지 우리는 한번 구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요 식도 만족하면서 지금 요거죠? 자,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즉, 3x 더하기 4y가 얼마예요? 지금 4루트 6이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4루트 6이면 각각은 얼마겠어요? 둘 똑같으니까 2루트 6이겠죠? 그쵸? 절반인 2루트 6.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됐다. 그쵸? 그럼 x는 3분의 2 루트 6일 때가 되겠고요. 자, y는 4 넘기시면 4분의 2 루트 6, 2분의 루트 6이네. 자, 이렇게 해서 x, y까지 구해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도 마저 볼까요? 2번 한번 보자. 2번에 문제 뭐라 나와 있냐면, 거기 문제 볼게요. 자, x 더하기 9y. 이게 12일 때, 요거일 때, xy 곱한 거에 최대값을 구해봐라. 자, 이제 합을 알려주고요. 고백꼴로 이루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했다. 합과 곱의 관계, 산술, 기하,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한번 써볼까? 자, 그러면 x 더하기 9y 이게 지금 합이잖아요. 그러면 합한 거는 2루트 두 식의 곱, 요 두 개 곱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 요 부등식을 이제 풀어주면 될 거라는 거. 자, 요 좌변에다 12를 대입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자, 요겁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루트 9는 3으로 뺄까요? 그쵸? 3으로 뺄게요. 그러면 3이 6. 6 루트 x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양변에 2로 나눕시다. 됐죠? 이렇게 되고요. 제곱하면 되겠죠? 루트 4주고 xy가 4 이하입니다. 됐다. 그러면 요게 최대값이 뭐예요? 그러면 4 이하니까 답이 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됐죠? 그때 x하고 y 값은 얼마예요? 이 최대값이 4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했죠? 그럼 언제라고요? 그치. 등호 성립할 때는 요 앞뒤 숫자가 같을 때. 자, x하고 9y가 같을 때인데요. 둘의 합이 12잖아요. 그러면 둘이 절반씩, 즉 6 더하기 6은 10이니까 이 둘이 12일 때. 그래서 x가 12고요. y는 얼마냐? 그러면 9분의 10이니까 3분의 4일 때. 이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즉 최대값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이제 시험 때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같이 구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수 4번. 이게 이제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식의 범위를 구할 때. 즉, 식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나 합이 주어지고 곱의 범위. 곱이 주어지고 합의 범위 구하러 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거 가지고요. 이제 필수 5번으로 갈 텐데 가기 전에 4-1하고 4-2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그죠? 거의 유사 유형이니까 숫자만 좀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4-3번 정도는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4-3번. 자, 양수 A, B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예요. 자, 근데 A 더하기 B 요게 2일 때 자, A분의 1하고 B분의 1 요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산수계를 지금 처음 배운 친구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요 식을 딱 보고 선생님 저는요 요 두 식을 곱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라고 한 친구들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실제로 공부를 좀 열심히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그래요. 막 이 유형을 아주 명확하게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저 두 조건의 식을 곱해서 접근한다.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왜 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곱하지 않고 구해볼게요. 곱하지 않고 구해볼게요. 좋은 풀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즉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요 식을 구하자고 그럼 이걸 통분해볼까요? 그러면 AB 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근데 A 더하기 B는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AB분의 2라는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요 식의 무슨 값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식을 간단히 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최소려면 분모가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크면 좋죠. 크면 좋죠. 분모가 크면 클수록 요 분수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거 AB가 제일 클 때 AB의 최대값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됐나요? 이거 가지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 가지고요 이제 산술기하 식을 써볼게요. 자, 둘의 합은요 2루트 곱 이상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좌변은 2죠. 그래서 이렇게 2를 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양변 2로 나누시면 루트 AB가 1 이하다 이렇게 나오고 양변 제곱해 주세요. 자, 나왔네. AB가 제일 클 때가 1이야.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가 얘는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1 넣으면 1분의 2니까 2. 그래서 2 이상이다. 이렇게. 답이 2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선생님 풀이가 괜찮은데 아까 곱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라는 거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따가 5-2번까지 풀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오케이? 자, 5-2번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우선 이렇게 푸는 것도 맞는 풀이에요. 맞는 풀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둬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 필수 5번 볼까? 필수 5번. 자, 거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2번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좀 더 응용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자, 이 식은 애초에 곱해져 있네요. 됐죠? 이 곱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식의 형태를 좀 잘 보세요. 자, x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x가 분모에 있죠.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x가 사라지겠네. 자, y가 여기 있는데 y가 분모에 있죠? 그럼 둘은 곱하면 사라지겠네. 이해가요? 그래서 마치 완전한 역수는 아니지만 역수들이 좀 들어있는 꼴이어서 막 전개하다 보면 없어질 것 같아, 미지수가. 그런 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무슨 값을 구하자고요? 최소값을 구하자고 돼 있죠?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볼 게 아니라 이 식을 좀 전개해 보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분배해 봅시다. 자, 이렇게 곱하면 3이에요. 맞죠? 오케이, 3. 자, 그 다음에 누구 곱하냐? 이거 곱할게요. 그러면 y분의 4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x분의 9y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러면 12가 되겠네. 됐어. 자, 요 상수끼리는 더하자고요. 그러면 요걸 쓸 텐데, 얘하고 얘를 앞에다 쓸게요. 그냥. x분의 9y. 자, y분의 4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3하고 12 더하니까 1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건 뭐 한 거냐. 그냥 전개해서 식을 간단히 해봤어. 그랬더니, 날라갈 거 날라가고, 지금 남아있는 식을 보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보이면 돼. 야, 이게 둘의 합인데, 자, 이 둘은 곱하면요. 그렇죠. y하고 x가 사라지는 거 확인이 되죠? 아, 그래서 이거 산술기였으면 되겠구나. 자, 다시 한번 공식. 산술기는 두 수가 양수일 때 둘의 합을 구해서, 합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루트 곱 이상이다. 이거라고 했어. 맞죠?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요식이에요, 요식. 그래서 x분의 9y. y분의 4x 이 둘의 합은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세요. 2루트 둘 곱하세요. y, x 사라지고 9, 4, 36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6, 2, 12, 12 이상이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수형 같은 데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요게 얼마? 12 이상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요거요. 15를 그대로 갖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15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냥 얘가 10 이상입니다. 이 부등식에 똑같이 15를 더한 꼴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예요? 27. 그래서 27이 정답이겠네. 27 이상입니다. 이거야. 이해하시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2번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4x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 배우고 있는데 산술기하는 항상 양수일 때 쓰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를 가정해요? 라고 한다면 뭔지 아시겠죠? 식을 딱 봤더니 뭐야? x 더하기 3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3 넘겨보시면 지금 x 더하기 3이 양수다. 이거 양수야. 이거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x 더하기 3이 양수다. 요거 양수다. 근데 이건 양수는 아니네. 그죠?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식을 바꿔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두 식이 더해져 있죠?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 산술기를 쓰고 싶은데, 잘 봐봐요. 앞에서도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을 때요. 산술기를 쓰려면 이 곱했을 때 말이야. 이 미지수 같은 거 있죠? 미지수가 지금 딱 이렇게 약분돼서 소거가 돼야 돼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소가 되려면 실제 앞에 있는 수하고 뒤에 있는 수가 완벽한 꼴은 아니더라도 역수꼴. 뭐라고 했어요, 쌤이? 역수꼴이 좀 나오면 좋겠다. 얘하고 x분의 y하고 y분의 x가 역수잖아요. 9하고 4 이 숫자까지 맞추지는 말고. 그러면 역수의 합꼴이 나오면 둘을 곱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풀기 전에 아주 간단한 산술기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얘기하면 자, x가 양수일 때요. 자, 요 식의 범위 구하세요. 이런 거 많이 나와. 왜? 둘 곱하면 1이잖아. 그래서 둘은 역수관계니까 2루트 1 이상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 둘을 곱한 거야. 오케이? 2 이상이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죠. 물론 딱 역수가 아니더라도 역수 비슷한 꼴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 범위가 어떻게 돼? 최소값이 어떻게 돼? 그러면 2루트 곱. 요 두 개 곱해봐요. 그럼 4잖아요. 그러면 2, 4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 형태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저는 무슨 얘기냐? 아, 이게 지금 곱해서 좀 x가 날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저는 이 x가요. x 뿔 3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꼴을 맞춰주는 거야. 꼴 맞추기. 그러면 이제 곱하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식하고 똑같으려면 4x는 원래 있던 건데 12가 원래 없던 거잖아요. 12를 다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산술기에 쓸 수 있겠다. 여기서 산술기를 써보겠습니다. 너 얼마 이상이니? 그러면 2루트 곱, 요 둘 곱해주세요. 그러면 4죠. 그리고 12 뺀 거는 그대로 딸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건 4 빼기 12. 그럼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8 이상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x 더하기 3 양수여서 양수니까 여기서 산술기에 쓸 수 있는 거죠. 양수에서.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5-1은 유사유형이에요. 숫자만 바꾼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고 5-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5-2번 보기 요걸 잠깐 봐주세요. 요거 막 전개했더니 막 깔끔하게 딱 산수계 쓸 수 있게 나왔죠? 자, 요식 곱해져 있는 거 보이세요? x의 역수 같은 느낌, y의 역수 같은 느낌. 곱하면 식이 간단히 되는구나. 눈에 익었죠? 자, 유형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기본 유형들은 눈에 좀 익혀 놓으셔야 풀이 방법, 그 접근법들이 좀 떠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5-2번 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 하이라이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양수 x, y 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9x 더하기 2y 여기 합이 16이다. 자, 그리고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이 식에. 자,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잠깐 멈춰보세요. 스탑. 일시정지 딱 누르고 한번 풀어봐요. 풀어봐봐. 답 나오나? 오케이? 답은 2가 나오면 되네. 2가 나오나 지금 빨리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오케이. 자, 2가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나온 친구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저는 산수기가 제대로 했는데 답이 왜 2가 아니죠? 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어떻게 잘못 풀었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우선은 이 식을 정확한 풀이는 뭐냐면 얘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식에서 바로 산술기하를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식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어떤 식을 만드냐? 그럼 요 식하고요. 요 식 있죠? 요 두 식을 곱한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산술기하를 쓰는 게 아니라 요 식을 곱한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식의 범위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얼마 이상인지 얘의 최소값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얘는 여기 16인 거 알잖아요. 그럼 이 전체적인 식의 최소값을 안다면 요 16만 넘겨버리면 얘의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왜 바로 안 하죠? 그거 이따 설명할게요. 둘을 우선 곱한 식의 최소값을 구하겠다. 왜? 이렇게 곱해놓고 빨리 필수 5의 1번 봐봐. 아까 풀었던 거. 빨리 필수 5의 1번 봐봐. 식 똑같이 됐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익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곱해서 접근한다라는 걸. 그럼 곱한 식의 범위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식을 전개할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18이죠? 한 번에 할게요, 그냥. 18이고요.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럼 2인가요? 18에다 2 더하니까 얼마야? 20인가요? 이렇게 한 번에 했고요. 자, 근데 요거 먼저 쓸게요, 저는. x분의 4y. 자, 이렇게 바깥쪽 곱할까요? 그럼 y분의 9x 됐다. 어디? 그렇지. 여기 괄호치고는 여기서 산술기하 쓰면 되는 거야. 산술기하 써볼게요. 야, 너 어떻게 되니? 라고 한다면 이 둘의 합은 2루트 곱. 요 둘을 곱하면 x, y 날라가고 36 요거고요. 앞에 있는 20은 그대로 딸려오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럼 얘가 얼마냐? 6이 12, 12에다 20 더하니까 32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다고 답을 32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식 구한 거잖아요. 요식이 얼마 이상이라고? 3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였어요? 16이었어요. 그래서 16을 대입해 주시면 16에다가 얘를 곱한 거. 요게 32 이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양변에 16으로 나눠주신다면 바로 2 이상입니다. 라고 나와서 2가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XY 값 두고 하세요. 라고 한다면 등호 성립할 때죠? 그래서 요 둘이 어떨 때? 같을 때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분의 4Y하고 Y분의 9X하고 어떨 때? 같을 때예요. 이렇게. 요거일 때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식 조금 풀어주시면 뭐 나오겠죠. 그쵸? 요거랑 요거 연립해도 나오는 거고요. 이해가 나? 그거는 문제에서 묻진 않았으니까 그 정도면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 그래. 이 풀이 이제 이해가 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접근했죠? 자, 요 식에서 바로 산수식을 쓴 게 아니라 둘을 곱한 식의 범위를 구했어요. 곱한 식을 전개해서 그 안에서 산수식을 써서 이 곱한 식의 범위를 구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16 넣어서 16 약분해서 결국 얘를 구한 거죠. 그쵸? 이렇게 곱한 거. 왜 이렇게 구했을까? 라는 건데 잘못 푼 친구들의 풀이 대부분 시험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풀이를 이 잘못된 풀이를 막 써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푼 친구 분명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체킹하고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고 왜 잘못됐는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럼 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해요. 이제 문제 다시 쓴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봤죠? 어떻게 봤냐? 자, 첫 번째. 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산술계열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거는 얼마 이상이니? 라고 했을 때 2루트 곱 요거 이상이야 이렇게 썼어. 이 식은 맞는 식이냐? 맞는 식이에요. 이 식은 맞는 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제 x, y를 구해야 되니까 요 위에 있는 식 가지고 다시 한번 산술계열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산술계열 지금 몇 번 쓰고 있는 거죠? 2번 쓰고 있는 거야. 그쵸? 한 번 썼잖아. 근데 한 번 더 쓰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세요. 2루트 얘 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8x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식은 둘 다 맞는 식이냐? 맞아요. 둘 다 산술계열 썼죠. 이거 둘 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맞다고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등식을 조금 더 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6을 넣은 거죠. 16이니까요. 16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2로 나눴죠. 2로 나눠서 8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양변을 또 제곱했어요. 그럼 8제곱 64요. 자, 그런 다음에 18로 나눌게요. 그럼 18분의 64가 얼마야? 2, 9, 18, 2, 3은 6, 2, 4 이렇게 되나요?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xy가 9분의 32 이하입니다. 까지 요거 가지고 구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산술계열 잘 썼고 거기다가 대입했고 원을 알고 있는 식 대입했고 여기까지 xy 범위 구한 거 잘했냐? 잘했어. 여기까지 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이거. 그래서 xy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9분의 31을 넣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9분의 31을 넣은 건데 이게 제일 큰 값이죠. 그렇죠? 얘가 클 때가 이게 제일 작을 때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 이상이냐라고 한다면 xy에 9분의 31 넣어주면 돼요. 자, 2 곱하기 여기 xy분의 1이니까 요거 역수 취해서요. 이렇게 9분의 32의 역수 32분의 9를 넣을게요. 이렇게요. 이해가나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얼마인가 라고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16분의 이렇게 되나요? 9. 그럼 얘는 4분의 3이네요. 4분의 3에다 2 곱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나? 됐어.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쭉 와봤더니 2분의 3 이상이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근데 답은 아까 뭐였어? 2였는데? 2인데 2분의 3이라고 나왔죠? 틀렸어. 그럼 도대체 어디서 틀린 거예요? 라고 한다면, 자, 산술계열 지금 몇 번 썼다고 했죠? 2번 썼다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2번 썼어. 자, 그렇다면 각각의 부등식은 성립하는 게 맞는데 이 부등식을 연결하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 거야. 어디서 모순이 생긴 거예요? 라고 한다면 봐봐요. 실제 이렇게 부등식 여기까지 부등식 연결했고 요 xy 요 범위 여기까지 맞아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서 여기서 연결했죠. 두 부등식을.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게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도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도 등호가 성립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야 얘가 요 식이 2분의 3이면서 그게 얘하고 똑같을 때 이렇게. 둘 다 무슨 얘기냐? 둘 다 등호가 동시에 연결이 돼야만 2분의 3이 얘가 될 수 있죠. 얘 최소값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아요. 얘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랬을 때 얘가 2분의 3이려면 등호 2분의 3 그래야지 얘가 2분의 3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두 식을 연결하면서 등호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냐라는 의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한다면 요 앞뒤가 어떨 때? 같을 때.
우리 산수 기하평균 관계식에서 이 등호 성립할 때는 얘 둘이 같을 때잖아요.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얘 있죠? 얘 가지고 산수 기하 썼을 때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x분의 2하고 y분의 1하고 같을 때 성립해요. 같을 때 성립해. 자, 근데 여기 등호 여기 보세요. xy가 요거 9분의 32일 때 있죠?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9x하고 2y하고 같을 때. 자, 요 아래에서 성립하는 거는 9x하고 2y하고 어떨 때? 같을 때 xy 곱이 요거고 그때 여기다 등호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건데 봐봐요. 그러면 이 등호 동시에 성립하려면 얘하고 얘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근데 얘 보세요. x는 2y란 뜻이잖아요. x가 y의 2배인데 여기는 9x가 y의 2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등호 성립하면 이게 등호가 빠져요. 이 등호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이 등호가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 등호가 빠져요. 왜?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일 때를 맞추자니 여기가 등호 들어가고 얘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등호가 빠지고 이런 거야. 둘 다 동시에 등호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얘 최소값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나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 산수기하에서는 어떤 거냐? 응용문제 풀 때도 산수기하를 한 번, 두 번 써서 두 부등식을 연결하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는 항상 주의할 거 뭐? 자,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산수기하를 한 문제에서 두 번 이상 쓸 때는 이거 등호 조건 맞나? 라는 걸 늘 확인하기. 다시 한번 산수기하를 두 번 썼어요. 그 식을 연결할 수 있나? 둘 다 등호가 성립해야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둘 다 등호 성립하나? 등호 조건이 똑같나? 얘 앞뒤 똑같을 때, 얘 앞뒤 똑같을 때가 조건이 같나? 라는 걸 늘 확인하는 습관. 오케이?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이제 서술형에서 얘기하자면 여긴 등호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호 조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서술하시면 완벽한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죠?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내면 조금 서운하죠? 그래서 아까 다시 문제로 가가지고 아까 4-3번 좀 더 좋은 풀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3번이요. 이렇게 보겠다. 여기.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풀어도 되냐. 얘처럼 풀면 더 좋죠. 즉, 산수기하를 몇 번만 쓰겠다? 한 번만 써서 푸는 게, 물론 산수기하를 한 번에 써서 못 푸는 고난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봐요. 근데 그거 말고 산수기하를 한 번만 써서도 풀 수 있고 두 번 써서도 연결해서 풀 수 있다면 기왕이면 한 번만 쓰세요. 왜? 두 번 쓰면 등호 조건 일치하는지까지 매번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끝내자. 자,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두 식을 곱합시다. 아까 곱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두 식을 곱하는 게 더 나아. 그러면 한 번에 갈 수 있어. 이거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얘의 최소값이 나올 거야. 자, 이 식 보세요. 이 식 전개해보면 1 더하니까 2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a분의 b요. 자, 바깥쪽 곱하면 b분의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5-3번 풀듯이 똑같이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구해가지고 한번 산수기에 딱 써버리면 끝이지. 요 2는 그대로 딸려오고요. 얘는 2 루트 곱하면 1 됐네요. 그래서 4 이상이야. 뭐가? 얘가 4 이상입니다. 주의하세요. 요 식이 4 이상이라고요. A 더하기 B가 여기 2니까요.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얘는 2 이상이구나 하고 쓸 수 있겠죠. 산수기가 딱 한 번 썼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등호 조건이 막 일치하는지까지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은 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75페이지까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내신 시험에는 반드시 100% 출제가 되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기본 유형들이 출제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내신 기출들을 쭉 확인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화 유형들은 나중에 따로 쌤이 심화 강좌 올리거든요. 그 심화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기본부터 착실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심화 강좌 또 어려운 건 따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자, 다음 시간 우리가 76페이지 코시 슈바츠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것도 이제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구독 다 하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고, 쌤이 뭐 유튜브 멤버십도 좀 운영 중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심화 과정들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기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올리고 있지만, 사실 좀 심화 과정, 좀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이렇게 풀어놓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멤버십 운영해서 회원들한테 이제 공유하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나중에 또 멤버십으로 만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난 거. 이제 이게 끝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결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보는 이 1번